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9일 목요일 손상TV의 10분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강화문 집회가 있는데 이 목이 100% 확실하게 안 들어와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빨리 원상 회복이 돼야 될 텐데 나라도 원상 회복이 안 되고 제 목소리도 원상 회복이 안 되고 세상이 참 요지경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놈이 진국이고 어느 놈이 가짜인지 세상 백일하에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릴 때보다 더한 내란의 이 잡범들이 울글거려도 이걸 어떻게 정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탄핵바람이 잠들고 나면 이렇게 나라를 옹통 아수라장으로 만든 이 인간들이 과연 무슨 재미로 살는지 요즘은 참 이해 안 되는 인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이런 일을 하면 박수를 보내드리겠지만 국가와 국민들에겐 백해무익한 나라가 망하는 짓만 골라 하는 인간들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자신은 위법한 짓을 보란듯이 골라 하면서도 주댕이만 열면 법질서와 적법한 절차를 앵무새처럼 나불거리는 인간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10분 논평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민주당의 이상직 의원의 회복글, 그걸 통칭하면 여당에서 말하는 청부수사, 바로 이 청부수사부터 수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논평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국수본과 내통했음을 자백한 이상식 의원에 대해 사과라는 말조차 못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청부수사, 내통 직권남용, 아버지 이재명의 잘 보이기, 수사청탁 커넥션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측도 대통령을 전복하려는 내란을 목적으로 내통한 민주당, 경찰, 법원의 삼각 커넥션이라고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인지 탄핵을 남발한 자들의 입을 통해 자백들이 하나둘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앞서 국정원 출신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707 특임단을 비롯해서 군 수뇌부의 기밀을 보고받은 것이 들통이 났고, 이번에는 경찰 출신 이상식 의원이 공조본과 내통하고 있음을 스스로 자백을 했다. 묘한 것은 민주당의 전매 특허, 즉 뻔뻔한 두 얼굴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성인군자처럼 간대한 민주당이 상대편의 잘못에 대해서는 뼈까지 씹어먹을 정도로 아주 잔인한 꼭 여우 같은 습성을 드러냅니다. 이 중에서 가장 골 때리는 사람은 역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어제 사회의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경제와 민생은 그야말로 모래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법질서를 지키지 않는 정치인을 국회에서 한 명만 꼽으라면 아마 299명 몰표를 받을 사람이 이재명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아주 태연하게 무신경적으로 법 얘기를 합니다. 참. 이야, 사회의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사회의 법질서를 우리는 다 지켰는데 이재명만 안 지켰잖아. 진짜 듣다 보면 이거 무슨 짓이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 등골이 오싹할 정도. 아무리 하기 좋은 말이라도, 아무리 뚫어진 입이라 하더라도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 비판을 한다. 남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세력을 비판하더라도 비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옳은 것인데, 이재명과 민주당 사람들은 아무데나 공짜로 숟가락을 얹고 무임승차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적법한 비상계엄이었다. 이런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다 드러나 있습니다만은 야당만 인정 안 할 뿐입니다. 그런데 적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개라 씹어대고는 헌법재판소 심리가 시작되자 불리함을 느꼈는지 갑자기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내란죄를 빼겠다는 겁니다. 이재명의 정치는 원래부터 생각 따로 말 따로 행동 따로기 때문에 굳이 이어서 거론하지 않아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더 잘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 판결은 빨리 끝내라고 족치는 이재명이가 정작 자신과 관련된 사건들은 온갖 교만 수법을 총동원해서 지연을 시켜왔습니다. 이거는 이중적 행동을 넘어서 철면피적 행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의 망은 망발은 그야말로 쓰나미감입니다. 뭐 정책내가 했나요? 뭐 사형당할 것이다. 안규백이 자범이다. 뭐 조폭두목이다. 박지원이 극우 세력 수괴다. 온갖 인간 이하의 망발들을 마구잡이로 쏟아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만 중지가 됐지 여전히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탄핵 심판이 끝나면 다시 건자로 돌아올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민주당이 공수처와 국수본에 지시하듯이 체포를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까? 윤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가 입증된 것도 아니고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헌법학자들 주장들이 있고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없음에도 공수처가 위법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겁니다. 물론 공수처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으니까 문제 없다고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서울 서부지방 영장 담당 판사들의 월권 행위와 직권 남용은 훗날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자들이 사법 신뢰를 침해하는 중대한 일을 저질러 있기 때문입니다.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가 영장의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월권행위이자 매우 위험한 헌법 유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 이건 판사의 직무를 넘어선 것입니다. 더욱이 이 사건은 재판상의 구속에 관한 사안이 아니고 수사상 체포에 관한 사안입니다. 이걸 이 판사가 구분을 못한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볼 때 마승영 판사는 재판 과정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마치 수사 과정에 적용되는 법조문인 것처럼 둔갑을 시켰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입니다. 사법부가 자의적인 법 해석을 통해서 사실상 입법부의 권한을 지배해서 대신 입법을 한 것과 뭐가 다릅니까? 적어도 판사는 대법원을 제외한 법원들에서 현행 헌법, 법률, 예한, 법령에 따라서 주어진 사건, 기타 사안에 대한 총체적인 판단과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지 자의적 법 해석을 통해서 사실상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해도 되는 특별한 권한이 주어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판사가 영장에다 대놓고 형사소송법 110조, 121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한 그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월권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법부로도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사법부가 더 심각한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으니 한장할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법률을 오해하는 잘못을 넘어서 의도적으로 법률 해석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많은 법조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따져보겠습니다. 법원은 공수처에 권한이 부여된 직권남용 범죄를 수사하다가 연관성이 있는 내란죄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대통령 측 윤곽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 사건 내란죄는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내란죄 고발장을 접수하거나 이첩을 받아 수사를 개시한 것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100번 1000번을 따져봐도 윤곽근 변호사의 말이 맞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에 좌파들이 내란죄와 직권남용죄 이런 식으로 고발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내란죄 고발장을 접수해서 아예 내란죄로 수사를 해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당이 되느니 안 되느니 경찰과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 핑퐁을 치고 뺏어갔다 난리법석을 떨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 외에는 어떠한 죄도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들었잖아요. 즉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를 받지 않으므로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없거나 강제 수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이 사건을 무엇 때문에 끌어안았는지 결국에는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으니 이런 사단이 발생하는 것, 이거는 어쩌면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수색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가 거기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피의자 윤 대통령 영장 집행을 일임을 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 자체를 타 기관에 넘길 수 있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넘겼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검경수사권 조정 후에 영장을 경찰이 발부받으면 경찰이 집행을 하고 공수처가 발부받으면 공수처가 집행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넘겨받아서 집행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이 넘겨받아서 집행을 해도 되는가? 어이 공수처,
된다고 하겠지. 천만의 말씀. 공수처법 제24조에는 다른 수사기관의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는 것에 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공수처의 지극히 기본적인 수사란 무엇인가? 이걸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수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건축공사에서 마치 일부를 하청 주듯이 수사를 일부를 다른 떼내서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검찰을 아예 박살내기 위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검수완박으로. 이때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나름대로는 다 분리를 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 후에 경찰, 검찰, 공수처 각각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찔끔찔끔 분리해서 주려면 다 주든지 경찰에 넘기라도 넘기지도 안 하고 영장은 공수처가 받아서 집행은 경찰 보고 하라. 경찰을 마치 무슨 조폭 시다바리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경찰이 할 수 있는 일, 검찰이 할 수 있는 일, 공수처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공수처를 왜 만들었냐고. 그럼 검경 수사권 조정은 왜 했냐고. 분명히 검찰과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경찰만 할 수 있겠지만 경찰은 반대로 기소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엄연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체포영장을 받아든 공수처가 실제 체포는 경찰 보고 하라? 경찰도 정신 차려야 돼. 그 시다바리 100번 해보라고 나중에 가면 다 뒤집어 쓰는 건 다 경찰이요. 공수처는 나는 모르겠다. 우리 하라니까 경찰이 했지 않느냐고 딱발 내면 끝이라고. 결국 나중에 처벌받는 거는 다 그 밑에 명령 하달받고 움직인 부하 경찰들밖에 더 피해를 보겠냐. 들이받으라고. 아니 경찰 수뇌부도 위에 지시를 안 받고 항명을 하는 주제에 왜 밑에 쫄병들만 상부의 지시를 받아야 되냐. 제가 보기에는 끌려가는 그 경찰들은 바보들이라 봐요. 한번 가보세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러니까 이 법과 어거지로 법을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난 2017년 박근혜 탄핵 때처럼 어리버리한 그런 국민들이 아니에요. 이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국민을 무시하면 큰 역풍을 맞을 겁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넘어섰고 자칫하면 다음 주는 50%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민주당을 앞질렀습니다. 이거는 국민의힘과 관계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에 민주당이나 좌파들이 하는 행동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 꼬라지를 보니까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 국민이 부지기수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는 그동안 잘 보이지 않던 흔히 말로 MZ세대, 2030세대, 4050세대 이런 사람 물론이고 3040 젊은 엄마들까지 대거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이야 인정하기 싫겠지만 이미 진실의 민심은 요동치기 시작했고 정의의 하산 또한 강력하게 분출되고 있습니다.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왜? 29번, 30번의 탄핵 폭거로 인해서 대통령 자리부터 물론 29개 자리가 다 공석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부서장들 자리가 다 공석이 됐고 군의 핵심 부서 수장 자리가 다 공석이 됐습니다.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는데 그걸 보고 좋다고 하는 거야. 저 주사파나 개딸들밖에 더 있겠습니까? 적어도 제정신을 갖고 있는 국민이라면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저 민주당과 야당을 줄줄 빨았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좀 있으면 내란을 일으킨 실체가 누군지 이제 국민들의 민심이 그걸 반증해 줄 것입니다. 이게 또 서서히 이제 여론조사가 고공행진을 해야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50% 넘어가 버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론들이 꼬랑지를 살살 뺍니다. 여론조사 어떻니 저떻니 또 민주당에서는 고발을 하니 안 하니 이 제기를 하니 이래가면서 여론조사 기관을 슬슬 급박을 해요. 물론 여론조사 기관 다 조사해야 돼 맞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여론조사 기관 자업자득이야.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발표했으면 이런 현상이 벌어졌겠습니까? 세상에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아니 이재명이가 정치권에 발을 들어놓은 이후에 지금까지 어떻게 대선 지지율 1위를 이재명이가 주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어디 정신병자예요? 이거는 분명히 여론조사기관, 언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촛불, 주사파, 심지어는 북한의 지령을 받는 남한내 붉은 족속들 이것들의 합작품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은 비상계엄보다 더한 일이 벌어져도 국민들이 결코 잘못해도 수를 안 할 정도가 됐습니다. 제발 이 선에서 멈추십시오. 좌파들은 유도하겠죠. 오늘이나 내일쯤 간절을 치고 들어가서 총기사로도 나서 희생자가 한 명이라도 하면 또다시 시체파를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보려는 이 작당을 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시다시피 매일같이 불어나는 탄핵 반대 태극기 우파 세력 집회가 좌파들의 몇 배나 된다는 사실. 이제 국민들은 절대로 좌파들의 선동에 속지 않을 겁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내일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서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은 진짜 대한민국 이대로 두면 안 되기에 조금이라도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분이라면 모두 광화문 광장으로 쏟아 나오시기 바랍니다. 끝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점심시간이 좀 지났는데 진작 수화제를 드릴 텐데 시간이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자,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